안녕하세요. 마스터프랩에서 케미스트리를 강의하고 있는 켈다박 박소혜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켈다's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라는 또 새로운 강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기대되시죠? 저도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Why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자, 쌤의 강의가 Mastering AP Chemistry라는 강의를 사실 굉장히 긴 버전을 찍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길고 자세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찍었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폭발적인 반응, 이런 강의가 정말 필요했다. 이런 피드백이 정말 너무 많아서 쌤이 이제 고민 끝에 우리 10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물론 11학년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Regular, Honors Chemistry라고 하죠. AP Chemistry의 전 단계를 듣는 친구들 또는 IB School, A-Level School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의 단계, IGCSE라든가 그 전 단계에서 IB Chemistry SL 이런 친구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케미스트리의 전체를 한번 마스터하고 싶다. High School Level. 그죠?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 강의를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부터 정말 어드밴스드까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long journey 같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캠을 정말 혼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라잡이 이런 이제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런 정말 good friend 같은 강의고요. 캠 비기너 부터 Advanced Lover까지를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gular and Honors Chemistry 완전 정복, 마스터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SAT Chemistry 또 컨셉도 같이 다 포함해서 인클러시브하게 SAT Chemistry exam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이런 어떤 코र्스와 코र्스, 또 exam과 exam 사이에 그런 application, 어떤 connectivity까지 다 고려해서 강의를 찍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 하냐? 케미스트리를 선행하는 학생, 그죠? 그리고 학기 중에 GPA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스텝 바이 스텝, 챕터 바이 챕터 같이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우리 성실한 우리 친구 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캠을 독학하는 학생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이런 강의가. 또 캠을 배워보고 싶다. 이제 좀 interested가 생겼어. 그런 친구들. 또 college 가는데 정말 케미스트리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 친구들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캠을 마스터하고 싶은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 다 너무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You guys are all welcome. Okay? 자, 이게 쌤이 그동안 마스터프랩에서 찍은 강의들이에요. 이렇게 케미스트리 강의를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강의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 찍은 강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봐주시면 바로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SAT 케미스트리 컨셉 렉처는 사실 좀 컨사이즈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피션트하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아주 처음 배운 친구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처음 배운 친구지만 여러 번 보더라도 나는 굉장히 엑기스 같은 efficient한 강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 학원 강의처럼 따따따따따 이렇게 서머라이즈하는 그런 강의를 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강의가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의 정말 케미스트리 언더스탠딩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컨셉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뒤에 SAT Chemistry, 챕터 테스트라든가 프랙티스 테스트, 그리고 파이널 리뷰 같은 이런 문제풀이 강의들로 이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전에 이것보다도 훨씬 쉬운 베이직 케미스트리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베이직 케미스트리 듣고 SAT Chemistry 컨셉 이렇게 이어져도 되고요. 이 강의 자체가 이미 충분히 비기너를 위한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스킵하고 이걸 하지 않고요. 바로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강의로 케미스트리 전체 내용을 우리가 정복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0th grade level, Regular Honors Chemistry에 자신감을 갖고 나면 우리가 AP로 또 레벨업을 하겠죠. AP에 가서 AP Chem 컨셉 강의는 SAT Chem 컨셉처럼 시험 프리퍼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좀 되게 summarized 된 되게 이렇게 엑기스 같은 그런 좋은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와도 좋고요. 또 Mastering AP Chemistry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다 듣고 이것을 또 듣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코र्스는 이걸 듣고 SAT Chemistry는 문제풀이 쪽으로, AP Chemistry는 컨셉 좀 summarized 된 컨셉 쪽으로 해서 FRQ by chapters
그리고 practice test에 있는 MCQ, FRQ 이런 순서로 들어주면 우리 친구들이 하이스쿨 케미스트리에 아무런 걱정이 없이 정말 쉽게 잘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강의의 특징. 정말 22 chapters. 텍스트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을 다 강의를 찍었어요. 5 parts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이스쿨 케미스트리의 정말 웬만한 텍스트북은 쌤이 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봤고 다 마스터 했는데 그 중에서도 recommendation 할 만한 좋은 텍스트북들을 가지고 거기서 내용을 또 organize하고 또 책에 있든 없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쌤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애드해서 정말 마스터피스 같은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 그리고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캠을 재밌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그죠? 너무 중요하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 그래서 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여러분 efficiency는 당연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만 plus thoroughness. 정말 대충 하는 거는 대충 하는 거, 또 외우는 거 이런 거는 아니한만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thorough하게 케미스트리를 한번 잡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게 강의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너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도 여러 번 반복 및 심화되는 특성.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 쌤이 만약에 학원 수업을 한다. 또 우리 친구들을 뭐 10시간 만에, 15시간 만에 개념을 다 끝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acid base란 챕터가 있어요. 그럼 그 acid base란 챕터를 한 번 설명하면 그 챕터를 다시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겠죠. 일반적으로. 물론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겠지만 그 챕터를 또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텍스트북 스타일의 렉처이기 때문에 챕터 5에 썼던 term이 챕터 8에서 또 나오고요. 또 챕터 10에서, 챕터 12에서 이렇게 연결되듯이 계속 나와요. 물론 조금 different perspective로, 조금 different 스타일로 뭔가 다른 식으로 문제가 응용되면서 나오는 거지만 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중복되는 것 외에는 마이너스하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connectivity between chapters. 여러분이 챕터와 챕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나왔던 컨셉트가 왜 여기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chemistry brain, 그죠? chemistry 컨셉 네트워크가 머릿속에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촘촘한 컨셉 웹이죠. 그런 게 생길 수 있도록 강의하는데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insightful understanding, 어떤 새로운 프린서퍼를 봐도 새로운 molecule, 새로운 matter 이런 걸 봐도 이러이런 내용들이 based on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수업, 이건 진짜예요. 자, 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수업하고 싶어도 너무너무 하고 싶어, 자세하게 하고 싶어도 시간의 리밋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블랙 포인트들을 설명하시고요. 그 외에 그 컨셉과 컨셉, 또 메이저 프린서퍼가 프린서퍼 사이에 가장 중요한 example, 또 exception은 설명하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텍스트북에서 여러분이 좀 lookup하고 refer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와라, 또 숙제를 해와라 이러면서 어느 정도 self learning을 하기를 바라세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게 같이 배워가는 거지. 근데 그거를 쌤이 그냥 렉처에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오케이? 정말 too much 친절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소화한다면 정말 케미스트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born again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케미스트리 수업의 스탠다드이제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gular, honors chemistry라는 게 여러분 한국, 코리아에서 배우는 그냥 한국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케미스트리 수업과는 매우 다릅니다. 나셔널 커리큘라가 solid하게, rigid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AP는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regular honors는 학교마다, teacher마다 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랜덤하게 우리 친구들이 배운 진도와 그죠? range, 또 깊이, depth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케이, regular or honors chemistry 들었으면 이 정도로 알고 있겠지라는 게 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친구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지만 좀 아쉬운 점이죠. 우리가 next year의 AP chemistry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AP chemistry 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케이, high school chemistry는 이런 것이다 라는
standardization. 이것이 여러분이 하이스쿨 때 배워야 되는 케미스트리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정말 다 렉처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화화학, 여기서 말하는 advanced chemistry라는 거는 AP chemistry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학교에서 AP가 아니라 그냥 college chemistry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제 advanced level의 chemistry, IB chemistry H요, 뭐 A-level,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엇을 배워도 도움이 되는 high school level, foundation, fundamental한 그 백그라운드를 정말 solid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advanced level의 chemistry에 applicable한 그러한 수업입니다. 네, 이보다 자세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as good as it gets.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정말 잘 소화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을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강의에 반영한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이 텍스트북이 가장 기본이고요. 이 책을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가장 많이 보는 넘버 원, 이거까지는 모르겠지만 recently 굉장히 많이 본 책이고 Asset Chemistry나 AP Chemistry exam에 굉장히 많은 커넥션이 있는 것들을 쌤은 이제 페이지마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이제 탑 보딩 스쿨에서 많이 썼었던 케미스트리 텍스트북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책도 상당 부분 참조를 했고요. 또 이 책, Glencoe Science에서 나온 이 케미스트리 텍스트북도 굉장히 Matter and Change. 이 책을 보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Zoomda, Introductory. 이제 국내 외국인 학교들은 이 책을 보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자, 가장 많이 보는 책을 추린다면 이렇게 4 텍스트북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더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순서대로 캠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 여러분이 강의 자료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강의 구성은 파트가 무려 5개나 되어 있는데요. Part 1, Chapter 1 through 5. 정말 이렇게 텍스트북 순서대로 하나씩 쌤이 렉처를 하고 있고요. 또 Chapter 2, Bonding through Stoichiometry. 또 Chapter 3, State of Matter through Ions and Solution. 굉장히 챕터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파트를 5가지로나 나눴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사실 진도를 많이 안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진도를 나갈 때도 여기 조금 했다가 또 스킵하고 또 여기 조금 렉처 했다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파트 4, 파트 5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필요에 맞게 학교 GP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효과적인 수강 방법.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팁이죠. 여러분 여기 진짜 이제 포커스, 집중하셔야 돼요. 자, 구체적인 수강 계획을 세우기. 자, 여러분이 학교에 도움 없이 전 정말 셀프 러닝이에요 라고 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이번 주에는 반드시 렉처 몇 개는 보고, 그죠? 아니면 뭐 디셈버까지, 아니면 뭐 마치까지 어디까지는 볼 거야 라는 그런 weekly, monthly 계획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 계획을 뭐 80%만 취입하더라도 그래도 계획이 있는 건 없는 건 차이가 나요. 렉처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셀프 러닝을 하는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 순서대로 비디오를 봐주면 되겠고요. 또는 학교 GPA를 위한 서플리멘터리로 보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학교 실러버스와 꼭 매칭을 해보셔야 돼요. 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챕터 순서가 모든 텍스트북이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대로 막 여기서 지금 뭐예요? 보면은 가스가 챕터 11에 있죠. 근데 가스는 조금 인디펜던트한 챕터라서 저것만 갑자기 챕터 5인 텍스트북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너럴한 순서로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는 오케이, 실러버스를 보고 내가 이번에 이거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팁. 자, 학교 진도보다 적어도 2-3 단원은 2-3 chapters는 더 많이 advanced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챕터의 앞뒤로 1개 챕터씩을 더 보거나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야 돼요. 왜 그럴까?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스젠 베이스가 챕터 14나 15에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아스젠 베이스 학교에서 배우면 여기서부터 보려고 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챕터 이름은 이렇지만 여러분이 강의 매추얼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스젠 베이스는 사실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여기. chemical formulas 하면서 아스젠 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chemical equation and reactions를 하면서 아스젠 베이스 reactions를 설명해요. 그리고
또 솔루션에 가서 아시드 베이스에 대해서 또 인트로듀스를 하고요. 이런 아시드 베이스의 프로퍼티 같은 것들을 또 여기서 멘션하게 됩니다. 약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대로 배우는 건 여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term이라도 딱 이 챕터 하나에서 딱 다 끝내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시드 베이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챕터, 다른 모든 컨셉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실러버스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관련된 매트리얼에서 여러분이 슬라이드 뭐 핸드아웃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책으로 제본한 걸 받아서 보시면 알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그치? 이런 부분들이 꼭 먼저 들어야겠구나. 그걸 꼭 체크하고 확인해서 공부를 하면 너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watch and rewatch 하면서 부족한 부분 체크한다. 이게 한번 볼 때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게 있어. 렉처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서 오케이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들어. 그러다가 약간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듣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나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처음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봐도 다시 꼼꼼하게 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혼자 공부하면서 이 많은 내용들을 자기가 소화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명심해야 되는 거 알죠? 자, 나만의 노트는 필수. 노트 테이킹. 여러분 그냥 보면 다 날아가요. 뭐 많이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short note 괜찮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노트 테이킹. 중요한 것만큼은 몇 줄이라도 필기하면서 집중하면서 focus, 그죠? 집중하면서 듣는 습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주기적인 복습 이게 뭐죠? periodically, right? Periodically you should review what you've watched, what you've learned.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노트를 했었다면, 여러분이 직접 포커스해서 수업을 제대로 봤었다면 정말 5분만 리뷰해도 기억이 살아날 수 있어요. 쌤은 막 메모라이제이션 하는 걸 싫어해.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메모라이즈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observe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periodically 5분만 봐도 좋아, 10분만 봐도 좋아. 그렇게 리마인드를 해주면 정말 여러분의 머릿속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knowledge로, 완전 permanent한 knowledge로 여러분이 이제 stabilizing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cam understanding 레벨이 달라지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개념들 아까도 멘션했지만 여러 챕터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나왔으니까 끝났겠지 하지 마시고 이 챕터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그리고 이 챕터에서 또 equilibrium이라는 챕터가 4스피스가 또 나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거 뭐냐면 미안해요. critical reading 말고요. critical thinking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material, 어떤 concept, 어떤 chapter, principle을 만나도 이게 정말 이런가? 정말 이렇구나. 라는 고민하는 시간.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critical thinking을 하면서 챕터마다 있는 내용들을 comparison. 오케이,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왔어. 근데 아까는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테이블도 비교해보고 말로도 비교해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self-learning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툴을 쌤이 제공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열심히 comparison and analysis를 하면서 자기 걸로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full understanding, full comprehension의 레벨이 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step by step, 그렇지만 양이 많다고 too much라고 막 이렇게 너무 freak out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step by step, 여러분이 스스로의 commitment, 약속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그쵸? 뭐 일주일에 강의를 1개 보겠어, 2개 보겠어. 그런 트랙을 스스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충분히 이 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쌤은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 긴 설명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강의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볼 시간을 또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렉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everyone, welcome to Kelda's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자, 우리 Chapter 5 이제 The Periodic Law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History of the Periodic Table, Periodic Table에 대한 좀 background, 그런 background information을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 Mendeleev. 자, Mendeleev라는 이제 사람이 Russian scientist인데 Periodic Table을 만들었어요. 오. 자, 그런데 이제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분이 만든 periodic table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 좀 달라. 그리고 이제 그럼 맨델레이프는 periodic table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그리고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as this is first idea, 사실 맨델레이프 전에 또 다른 사람들도 periodic table에 대해서 조금 part of it은 알았어요. For example, 자 우리가 뭐 group 1이라고 하면 lithium, sodium, potassium, rubidium, cesium 뭐 이렇게 있어. 그 밑에 있는 이 first column에 있는 element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similar properties가 있어. Okay? So similar properties가 있는 애들이 있다. So they are kind of group. And these groups have similar properties. 뭐 어떤 그런 partial information은 그 전에도 계속 accumulative하게 계속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물론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다 뭐라고 그러지? combine, 다 compose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든 거는 맨델레이프지만 그래서 anyways, who makes the periodic table? 라고 하면 we would say that's Mendeleev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Mendeleev noticed that when the elements were arranged in order of increasing masses. 자, 얘네의 매스 순서대로 쭉 리스트업 그랬더니 there are certain similarities in the chemical properties appeared at regular intervals. 예를 들면 어떤 거는 water랑 react해, 어떤 거는 안 해, 어떤 거는 rusting을 해. 근데 이 property가 번갈아서 나오는 거야. 번갈아서. 같은 regular interval로요. 그걸 periodic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Such a repeating pattern is referred to as periodi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ext page. 그래서 okay, this is his prompt. 이제 이분이 처음 만든 draft라고 하면은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은 draft나 마찬가지인데 because we have little different ones. 그렇지만 뭐 하여튼 his periodic table at his time.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엘리멘트들인데 지금이랑 뭔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Hydrogen is here and helium. Where's helium? Okay. 자, 바로 리튬 있고요. 리튬, sodium, potassium, rubidium, cesium. 얘네가 지금 같은 라인에 있어. 그지? 지금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같은 라인에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죠. 이렇게 블랭크들이 있어. 블랭크가 있어. What does it mean? 아니 여기 엘리멘트가 지금 없잖아. 없으니까 블랭크예요. 없는데 이게 매스가 너무 순서가 9.4, 11, 12, 14, 16 뭔가 약간 패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은 한 45 정도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여기다 그냥 쓰죠 그랬어요. 근데 property는 이게 아닌 거야. 같은 어떤 패런으로 봤을 때 얘랑 얘는 property가 비슷하지 않은 거야. 또 얘랑 얘도 property 비슷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 밑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With this mass. 그렇게 guessing을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쭉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한테 있는 periodic table보다는 좀 개수가 적어. 왜? 이제 at his time there were about 80 elements discovered. 그래서 아직은 못 찾은 엘리멘트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야. Next. Mendeleev's periodic table grouped elements by their properties.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했다. properties마다 모으는 거를 이제 한 거죠. Mendeleev created a table in which elements with similar properties were grouped together. A periodic table of elements. His first periodic table was published in this year. Wow, it was long time ago. 그죠? 좀 오래됐어.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은 얘들아, 그 Dalton's atomic theory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chemistry라는 건 있었어요. 알케미가 있었지. 정말 long time ago에는. 근데 atomic theory가 사실 chemistry의 시작 같은 거잖아요. 물론 atomic theory 전에 law of conservation of mass, law of definite proportions, law of multiple proportions가 있지만 어쨌든 atomic theory가 약간 시작 같은 개념이죠. 아톰이라는 걸 처음 define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1801년, 3년 뭐 그 정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6, 70년 만에 이 element 전체를 이렇게 뭔가 unified 된 시스템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다. 이 얘기죠. Note that Mendeleev placed
iodine. Iodine has a mass of this, and after thallium, thallium has a mass of this. 진짜요? 한번 다시 볼까? 자, 매스가 increase한 순서라고 했는데 here 보면은 매스가 지금 이렇게 커지잖아, 얘들아, 이렇게. 근데 매스로만 보면은 아이오다인이 먼저 와야 될 것 같거든. 텔러룸이랑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property가 이렇게 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이상하지만 텔러룸, 매스가 더 큰데 얘를 여기다 놨어. 텔러룸이 또 이렇게 비슷한 거야. property가 some와 similarities,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although this contradicted the pattern of listing the elements in order of increasing atomic mass, 뭔가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some irregularities allowed Mendeleev to place tellurium in a group of elements with which it shares similar properties. tellurium, oxygen, sulfur 이런 애들이 비슷했었던 거야. tellurium 여러분들이 periodic table 찾아보면은 oxygen, sulfur, selenium, tellurium, and polonium 이렇게 같은 컬럼에 있어요. So they have actually similar properties. 근데 이제 지금 정도로 정확하게 알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 이런 거를 알았다. Reading horizontally across Mendeleev's table, this group. 이제 우리가 지금 vertical이라 부르는 게 멘델레프에서는 horizontal인데 includes oxygen, sulfur, and selenium. 그리고 iodine could also then be placed in the group it resembles chemically, which includes fluorine, chlorine, and bromine. 아이오다인은 여기 있고 아이오다인이 비슷한 것끼리 놨다. 매스 순서가 바뀌었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잘 정리를 스마트하게, brilliant하게 했어요. 자, Mendeleev's procedure left several empty spaces.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question mark 있는 것들 말하는 거고요. In this periodic table, in 1871, the Russian chemist Russian chemist가 Mendeleev predicted the existence and properties of the elements that would fill three of the spaces. 그래서 분명히 없는데 이 empty space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not only existence, there must be something else 그것만이 아니라 properties를 다 prediction 했어요. 쌤이 그걸 굳이 써놓진 않았는데 those unknown elements should have those properties like such as melting point, boiling point, density, as a physical state, the room temperature, like either solid, liquid, or gases, or like how they react, or how stable they are. 뭐 그런 like very properties, many properties, like color 이런 것들을 다 prediction을 쭉 합니다. 리스트업을 하는데 그거를 today these elements are known as 아까 1886년 몇 년이야? 한 15년? 그치? 이제 멘델레프가 찾은 건 아니고요. 다른 사이언티스트가 찾아서 멘델레프의 prediction about those properties and existence 그거를 다 맞다고 confirmation 해줬어요. How glad, right? 이거를 이제 내가 죽고 나서 누가 찾아줄 수도 있는 건데, when he was still alive, 딴 사람이 찾아줬으니까 his prediction was proven to be correct, right? And then all three elements have been discovered. Today, these elements are known as scandium, gallium, and germanium. 뭐 이런 게 있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고. Their properties are strangely similar to those predicted by Mendeleev. 멘델레프가 생각한 거랑 되게 비슷했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왜 중요하냐? 이때도 아직 엘레먼트 다 있는 건 아니죠. 멘델레프가 프로딕션을 이렇게 3개에 불과해. 근데 사실 엘레먼트 많잖아. 그래서 피어릭 테이블을 다 정리를 이제 해 나가면서 더 많은 엘레먼트를 찾고 얘네들을 리스트업을 하면서 어떤 unknown 엘레먼트 있을 때 아니면은 얘가 new 엘레먼트인 것 같은데 그걸 아이덴티파이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여기쯤에 있으니까 얘는 이런 프로퍼티를 갖는 애였겠구나라고 우리가 프로딕션 한 거랑 그다음에 newly identify 하는 거를 매칭해 볼 수가 있겠지. So this can be, this have been really, really useful. Okay? 우리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쓰겠지만 사이언티스트들도 new elements들을 처음에 discover하고 identify하는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했었다는 얘기야. Okay? Two questions still remained. However, number one, why could most of the elements be arranged in the order of increasing atomic mass, but a few could not? 뭔가 매 순서로 안 맞는 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question이고, what is the reason for chemical periodicity? 그리고 이렇게 chemical periodicity 어떤 패턴이 있는데 있는 건 찾았어. 근데 왜 이러냐 이거야. 자, 요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요거를 알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this whole chapter 5에서 이제
Hi everyone, welcome to Kelda's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자, 우리 드디어 Chapter 6, Chemical Bonding 살펴보도록 할게요. Okay, let's start. 자, Introduction to Chemical Bonding. 여러분, Chemical Bonding 뭔가 좀 많이 들어본 말이지, 그지? There's an element and compound. 우리가 element and compound 얘기를 굉장히 in Chapter 1 커버를 했었고요. 그럼 compound를 form하려면, 그치? bond를 해야 되잖아. 이제 그런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But today's class, right? So chemical bond is a mutual electrical attraction between the nuclei and valence electrons, okay? Of different atoms that binds the atoms together. 아tom 두 개가 있는데, right? So there must be some forces holding them together. So 이렇게 holding them together. 붙여놓는 그런 force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런 거를 chemical bond라고 부르겠다. And then why are most atoms chemically bonded to each other as independent particles? Most atoms are a relatively high potential energy. Nature, however, 그러니까 bond를 하는 이유야. 이거 중요해. Favors arrangement in which potential energy is minimized. So nature's tendency to be more stable. What does it mean by to be more stable? Like more stable이라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헷갈린 사람도 있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 Okay, lower energy level is more stable condition. Okay, so most atoms are less stable. Most atoms are less stable, existing by themselves than when they are combined. 그래서 bond를 만드는 이유는 stable해지려고 하는 거다. By bonding with each other, atoms decrease in potential energy, creating more stable arrangement of matter.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들아 most atom이라 그랬죠? 그럼 most atoms are less stable, existing by themselves. 혼자 그냥 solely, 그냥 자기 혼자 independent하게, individual하게 다 separately 돼 있으면 most atoms are less stable 이에요. 근데 most atoms면은 뭐야, 혼자 있어 stable한 것도 있긴 있는 거잖아. Right? 걔네가 누구겠어요? Yes. noble gas죠. noble gas는 bond를 하는 것보다 그냥 on their own condition,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더 stable하다. Okay? Alright. Atoms form compounds by gaining, losing, or sharing electrons. bond를 하는 방식은 여러분, gaining과 losing. 사실 이거는 세트죠. When there's something that gains electron and there must be another that loses electron, right? 그래서 둘이 electron을 lose or gain 하는 게 같이 있어야 되는 패키지고요. And then sharing electrons. 자, 이런 방식으로 bond를 할 수가 있다. Chemical bonding that results from the electrical attraction between cations and anions. 우리 cation 뭐더라? 그지? positive ion. 그래서 우리가 그냥 cation 해도 되고 또는 메탈 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nions는 다 non-metal anion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냥 물론 여러분 simply okay, cation, anion 얘네가 본다면 아니 본드야 라고만 생각해도 되긴 돼. 그래 되긴 되지만 아니 본드라고 하면 okay, this is a bond that occurs between metal and non-metal. 이렇게 하는 게 제일 clear하고 쉽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In purely ionic bonding, atoms completely give up electrons to other atoms. 자, 요 얘기, ionic bonding에서는 어떤 atom number 1 gives up electrons to atom number 2. 그래서 electron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가 so far 이제 계속 할 겁니다. Okay? 그리고 covalent bonding results from the sharing. covalent bonding은 sharing인데 어떨 때 sharing 하냐? 한쪽이 lose, 한쪽이 gain.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우리 그런 거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periodic table에서 얘네들의 each group마다 most common charges plus 1, 2, 3, 뭐 minus 3, 2, 1 이런 거 커버를 했잖아. 그래서 valence가 4개 있는 경우, valence electron이 4개 있으면 it's hard to lose or hard to gain 좀 애매하지. 뭐 이제 그런 경우들에는 sharing 한다라는 얘기를 쌤이 미리 한번 했었어요. So anyways, covalent bonding occurs between yes, non-metal atoms. 어쨌든 그게 무슨 non-metal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sharing electrons 하려면 metal, non-metal 아니다. non-metal, non-metal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해 주고 넘어갈 거야. metal, non-metal, non-metal, non-metal. 이거 꼭 기억해 줄 거야. 이따 쌤이 조금 어려운 얘기할 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This is most fundamental. 그리고
가끔 근데 쌤 누가 메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얘기를 여기 와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러시면 곤란해요. 퓨리க் 테이블을 봐야지. 그지? 보고 어디까지가 메로이다, 어디까지가 non-메로이다.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은 룩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쌤 잘 생각이 안 나요. 알러머님이 뭐였죠? 막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퓨리ክ 테이블을 항상 보는 거 익숙해지고 어디까지가 메로, 어디까지가 non-메로인지 여러분이 섹셔닝 하는 거 정도는 꼭 할 수가 있어야 돼. 누가 메로인지 외우란 뜻이 아니야. 퓨리ክ 테이블 보고서 오케이. Here, 여기까지는 메탈이야.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between two atoms in a purely covalent bond, the shared electrons are owned equally by the two bonded atoms. 양쪽 아tom이 똑같이 possess하는 그런 상태를 covalent bonding이라고 부른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Next. 그래서 이제 아니번딩이랑 covalent bonding을 example로 이제 그려놓은 거야. 자, 아니번딩은 many atom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자, 한쪽은 메로, 한쪽은 non-메로 이렇게 할게요. So electrons are transferred. transfer 된다는 게 뭐야? A가 줬어요. B한테. 그쵸? 그래서 뭔가 지금 사이즈가 달라졌어. A라는 아tom이 어떻게 돼? 캣아이언 될 때는 그치. neutral 아tom보다 캣아이언은 smaller in its radii. 그래서 A가 지금 좀 작아진 거고요. And then when the neutral atom gains an electron and becomes an anion, it becomes larger in its size. Remember? 그래서 요게 anion이 또 여기에 커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아톰을 되게 many atoms라고 해놨고 여기도 많이 그렸어. 이런 식으로 3-dimensional array로 이렇게 쭈루루룩 붙어. 플마, 플러스 마이너스 ions가 huge structure를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스트럭처 만들어요. 그래서 캣아이언 A, anion B가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서 이렇게 붙어있는 huge crystalline lattice structure. 오케이, lattice structure 이런 말 아직 안 배웠죠? 자, 어쨌든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일단 covalent bonding. covalent bonding은 atoms C and atom D라고 돼 있는데 여기랑 좀 다르지? 여기는 many atoms라고 써놨고 여기는 two atom이라고 써놨어요. Right? 그래서 얘네가 electron pair shared between atom C and D. 그래서 share 했는데 뭐야? 여기처럼 charge는 없어. charge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share 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overlapping 하듯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infinitely grow 하는 그런 어떤 huge한 structure의 part of it을 보여준 거라면 이건 정말 two atom이 붙어서 요렇게 붙어있는 요 unit. This unity, 요 하나를, this unit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yes, molecule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molecule라고 안 불러. 자, 여러분 잘 들어봐. 아니번딩에는 molecule라고 안 불러요. covalent bonding 했을 때만 molecule 이렇게 부를 거야. 요 두 가지 완전 스타일이 다르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this whole chapter에서 계속 할 거예요. 자, next, ionic or covalent. 자, bonding between atoms of different elements is really purely ionic or purely covalent. Pure ionic, pure covalent는 찾기가 힘들다. It usually falls somewhere between these two extremes, depending on how strongly the atoms of each element attract electrons. 뭐야? How strongly the atoms of each element attract electrons. 자, 요거를 하나의 one terminology, one vocab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You guys are supposed to know what it is called. This is called, yes, electronegativity. We learned this from the last chapter, right? Electronegativity, okay? So this is the ability or degree of how atoms attract electrons, right? 그걸 electronegativity라 그래.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we can distinguish what bonds are ionic or covalent. We call the electronegativity. 여기 써 있네. It's a measure of an atom's ability to attract electrons, the degree to which bonding between atoms of two elements is ionic or covalent. 그래서 aionic인지 covalent인지 딱 그 정도, 그거를 우리가 can be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difference in the element's electronegativities. 그래서 여기는 not only electronegativities, we're gonna consider about the difference in the electronegativities. Okay? 근데 쌤 아까 그랬잖아요. 쌤 분명히 아오닉은 뭐라고요? 그치? 메로 플러스 non-메로. 그다음에 코밸런트는 뭐라고요? 그렇죠. non-메로 플러스 non-메로. 근데 여기는요, 쌤 말이 이상해요.
Hi everyone, welcome to Kelda's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자, 우리 드디어 Chapter 9, Stoichiometry. 오, 우리 친구들이 맨날 Stoichemistry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Stoichiometry예요. Stoichiometry, okay? 봅시다. Introduction to Stoichiometry. Much of our knowledge of chemistry is based on the careful quantitative analysis of substances involved in chemical reactions. 자, 우리가 empirical formula, molecular formula를 찾는 이제 그런 내용을 챕터 7 뒷부분에서 했어. 그때 뭐 percent composition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떤 matter의 element마다 mass percentage 얼마인지, 또 몰라 mass 찾는 거, 뭐 몰라 mass to moles, moles to masses, 하여튼 이런 conversion들을 했다고. 자, 그거는 it deals with the mass relationships of elements in compounds. 그러니까 컴파운드에 있는 이거 매스가 얼마씩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였었다면, 우리가 이 챕터에서 메인리 할 거는 reactions to chemistry입니다. It involves the mass relationships between reactants and products. Like how many grams of reactants are given, and then how many grams of products will be produced. 뭐 그런 relationship을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Reactions to chemistry, the subject of this chapter, is based on chemical equations. 자, 우리가 reactant product amount를 비교하려면 당연히 fully balanced equation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relative amount를 comparison 할 수가 있을 테니까. And the law of conservation of mass. 그래서 chemical equation, 그다음에 balance 되어 있어야 된다. Conservation of mass 때문에. All reactions to chemistry calculations start with a balanced chemical equation. Yeah, this is always true. And this equation gives the relative numbers of moles of reactants and products. 다시 쓸게. 자, 이런 이퀘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말뜻이 그거야. number of moles. relative하게. 얘가 2몰이 아니지. 1몰. coefficient 1이니까 1몰이 있다면 이거 3몰하고 react를 해서 2 moles of ammonia를 이온할 것이다. or 다 times 2 하면요. 2 moles of N2 plus 6 moles of H2 produces 4 moles of ammonia. 이런 식으로 relative ratio by moles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balanced equation이다. 그 뜻이죠. 자, 이렇게 calculation part in chemistry. chemistry에 나오는 all the kinds of calculation part들을 다 stoichiometry라고 부릅니다. Alright? Ratios of substances and chemical reactions can be used as conversion factors. 자, 우리가 chemical equation 나와 있는 coefficient들을 ratio로 conversion factor로 이용해서 given amount가 하나 있으면 unknown을 찾는 그런 문제들을 풀 건데, 지금 봐봐. problem type 1, type 2, 3, 4. 쌤 4가지를 보여줄 거야. 근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정말 안 어려워. 근데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한 가지씩 어떤 타입이라고 쌤이 브리프하게 설명을 하고 example 문제를 한 가지씩 풀어볼 거예요. 타입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자, when you are given the amount of substance in moles and asked to calculate the amount in moles of another substances.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금 봤던 equation 한 번만 더 써볼게요. For example, 아까 쌤이 뭐라 했어? 얘가 1몰이면은 얘는 3몰, 얘는 2몰이라 했어. 그게 ratio니까. 근데 what if?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3몰s라 줬어. 그러면 아모니아가 얼마큼 생기게? 그럼 1 to 2 ratio니까 그냥 6몰 아닐까? 그죠? 얘가 unknown인 거야. 이렇게 amount of given substance in moles. moles가 나왔는데 moles given and moles asked. 그러면 바로 you can just use the coefficient ratio. 이게 moles to moles problem이야. Okay? moles to moles. 그래서 given and unknown quantities are amounts in moles. 그래서 moles가 하나 주어졌는데 다른 moles를 찾아라. 엄청 심플하죠. 이게 제일 simplest야. Next. problem type 2. problem type 2는요. 한쪽은 moles가 given이야.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grams로 찾아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또 방금 봤던 equation을 하나 더 써요.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얘가 2 moles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아모니아가 how many moles? 그럼 4 moles 생기는 거잖아. 1 to 2니까 coefficient로 1대 2니까 4 moles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moles가 아니라 얘의 매수로 물어본 거야. 그런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moles to moles일 때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바로 coefficient만 썼다면 괜찮았는데 다시 매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아모니아의 그렇지.
몰라 mass가 필요한 거야. 다시 most to most, mole에서 mole로 conversion 하는 거는 그냥 coefficient ratio만 이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모니아가 4moles인 게 답이 나왔어. 4moles야. 거기까지 하면 most to most를 찾은 거고요. 다시 한번 mass of the unknown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4moles of ammonia에다가 어떻게? 우리 이런 거 해봤어요. 하면 what is the mass of 4moles of ammonia? 이런 거 우리 앞에서도 몇 번 했었어요. 챕터 7에도 하고 그 전에도 했었거든요. 쌤이 처음으로 mole이라는 컨셉트를 얘기했을 때. 자, 그래서 1mole of ammonia마다 몰라 매스가 17g 정도. 물론 이거는 여러분이 항상 그렇지. 퓨리티 테이블을 봐줘야 돼. 그래서 1몰의 매스를 우리가 곱해주는 거야. 1몰의 매스를. 반드시 1몰의 매스를 곱한다. 쌤 이거 근데 코에피션이 2인데요. 코에피션 2니까 여기다 2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2mol 쓰면 그래도 돼요. 해볼까? 자, 4moles of ammonia가 지금 우리가 answer야. 근데 그걸 매스로 바꾸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코에피션 2 있다고 2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2mol of ammonia 써라? 그럼 2mol of ammonia의 매스가 얼마야? 그럼 34g이거든요. 34g이 돼요. 뭐야. 지금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하는 팩터랑 이 팩터랑 뉴메리컬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unnecessary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안 풀어요. 우리가 몰라 매스를 곱해줄 때는 항상 원몰의 매스를 곱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34g 쓰려면 divided by 2moles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항상 unique conversion factor 이용해서 암모니아의 매스를 찾아줍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지? 7, 4, 28, 68g이 나오죠. 그러니까 4moles가 answer인데 매스까지 찾는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most to most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매스로 한 번 더 컨버전을 하는 거죠. 지금은 쌤이 숫자를 쉽게 줬으니까 이 정도는 암산으로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저분한 문제들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쌤 하이드로젠 왜 없어요? 하이드로젠 그냥 쌤이 지금 포커스 안 한 것일 뿐 하이드로젠이 없다면 리액션을 못 하겠죠. 당연히 하이드로젠이 충분히 있고 when these two moles of N2 reacted completely 라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Type 3, given is a mass in grams. 자, mass가 given으로 나왔고요. 이번에 moles가 asked이야. 자, 그러면 mass가 나와 있으면 mass to moles 할 때는 항상 몰라 mass가 필요해요. 방금 앞에 타입에서도 마찬가지야. most to mass 할 때도 몰라 mass가 필요해. 근데 이거를 multiplication 할지 division 할지는 여러분이 외워도 되는데 외운다기보다는 항상 unique conversion을 생각하기 훨씬 쉬워요. 이 경우는 뭐 type 3는 곱하고 타입 4는 외우고 막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most to most 할 때는 또 coefficient를 이용해 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비슷한 example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고요. 이번엔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고 해볼까? 얘가 얼마라고 할까요? 12g이라고 할게요. 12g의 하이드로젠이 있었어. 물론 N2도 충분히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how many moles of ammonia produced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이 3대 2라는 거는 mass ratio가 아니야. 알지 여러분? 3대 2는 몰라 ratio야. 오케이? 그럼 하이드로젠을 moles로 바꿔줘야 돼. 하이드로젠은 moles로. 오케이? 그러면은 12g 하이드로젠. 마찬가지예요. 코에피션 3인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1 아니지. 1이 아니지. 2g의 하이드로젠마다 1몰 하이드로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3 신경 쓰지 말고요. 1몰의 mass. 그럼 이렇게 해주면 6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이게 6moles야. 그쵸? 이게 6moles야. 그럼 우리가 3대 2 ratio니까 여기서 이 3을 쓰는 거예요. 3 to 2 ratio. 3moles of H2 있으면 2mol of ammonia가 생길 거다. 그럼 6moles of H2면 그렇지 4moles가 생길 거다. 이게 answer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뭐야? mass가 나와 있을 때 일단 moles로 바꿔야 comparison이 되고요. 제일 처음에 타입 1이 제일 쉬웠어. most to most. 그냥 coefficient ratio였었고요. 두 번째 moles to moles 하고 나서 finally mass로 한 번 더 바꾸는 스텝이 추가될 수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mass가 기분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냥 못 풀어요. moles로 바꾸고 나서 comparison. 그럼 또 moles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타입은 뭐겠니? 타입 4. mass given and mass asked. 자, 여기는 스텝이 좀 더 많이 추가돼요. gram이 기분인데 gram 상태로 우리가 바로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moles of reactant로 conversion 해줍니다.
Hi everyone. Welcome to Kelda's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자, 우리 드디어 Chapter 10이고요. State of Matter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따라오느라 너무 수고했는데 우리가 이제 chemistry 전체, regular or honors chemistry 전체에서 이제 대충 about half 정도 한 것 같아요. 쌤 저 되게 많이 공부했는데 이제 half예요? 미안해요. 쌤 지금 너무 자세하게 찍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쌤과 함께 이 one year 코र्스를 저는 이제 self study 하느라고요. 혼자 다 한 친구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쌤이 찍고 있는 this whole chapters 이 everything을 다 진도 나가시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 있긴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교 진도 맞춰서 골라서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혼자 공부한 친구라면 사실 여러분이 스터디를 위해서라면 다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nyways 시작을 합시다. 말 그대로 state. state가 뭐야? 우리 solid, liquid, gas. There are three physical state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예요. This chapter는 자, the kinetic molecular theory of matter. kinetic molecular theory is based on the idea that particles of matter are always in motion. 그치? 뭔가 movement가 있어. 그 motion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The theory can be used to explain the properties of solids, liquids, and gases in terms of the energy of particles. particles가 어떤 게 더 에너지 많이 포스하고 있는지 아니면 energy of motion, kinetic energy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할 거고요. And the forces, the forces that act between them. In this section, you will study the theory as it applies to gas molecules. 우리가 오는 시간에는 gas only에 대해서 포커스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liquids, 또 그 다음에 solids 이렇게 종류별로 in terms of their motion, in terms of their energies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gas particle들의 constant mo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kinetic molecular theory 그러면은 kinetic molecular theory of gases, kinetic molecular theory of liquids, and kinetic molecular theory of solids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 근데 보통 그런 말을 안 붙이면요. default는 다 gas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gas에 대한 theory라고 보시면 돼요. The kinetic molecular theory can help you understand the behavior of gas molecules. 그죠? gas molecule에 대한 behavior. 뭐 gas는 되게 low density 있고요. 다 disperse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막 누르면 볼륨이 줄어들고요. 여기서 all know these things, right?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the physical properties. And then theory provides a model of what is called an ideal gas. ideal gas요? 좀 말이 우리 친구들이 what does it mean by ide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ideal gas is a hypothetical gas that perfectly fits all the assumptions of the kinetic molecular theory. 자, 오늘 배울 게 이 내용이야. ideal gas의 properties, ideal gas에 대한 assumption, 그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거를 100% completely fulfill하는 gas가 있다면 걔를 ideal gas라고 부르고요. But there's actually no ideal gas at all. 그래서 ideal gas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in real world,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hypothetical gas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쌤 무슨 말인지 알듯말듯해요. 그치? 이제 설명할 거야. 그리고 또 이 gas에 대한 설명, gas에 대한 properties and gas에 대한 all the kinds of calculations는 사실 우리가 지금 챕터 11인데 챕터 12 이름이 gas거든요. gas에 대한 everything else를 챕터 12에서 더 자세히 배우고요. 계산도 굉장히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stoic chemistry를 했지만 챕터 12에 가면 모든 종류의 calculation이 다시 나오면서 in terms of gases 한번 다시 풀고요. gas stoic chemistry, gas의 경우에도 most to mass 이런 문제들이 추가됩니다. 물론 gas니까 pressure, volume, temperature 뭐 이런 variable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배운 stoic chemistry 그리고 일반적인 gas problems 이거를 믹스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어쨌든 the kinetic molecular theory of gases based on the following assumptions. 지금 계속 뭐라 그래요? assumption이라고 그러지. So number one, gases consist of large numbers of tiny particles. 굉장히 작은 particles 들어있어요. They are far apart relative to their size. 굉장히 작아서 얼마나 작은데요, 쌤? 자, 가스가 들어있는 만약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었다, 얘들아. 그럼 여기 가스 파리클 이렇게 조그맣게 막 너네가 지금 있는 방에도 you guys are probably staying in the room or I don't know.
living room or your own room or library or dormitory 어디선가 수업 듣고 있겠죠? 그럼 그 방 사이즈에 가스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여기 가스가 completely 꽉 차 있어요? 아니지. 꽉 차 있으면 solid나 liquid 같은 거고요. 가스는 되게 많이 disperse 되어 있어서 fill in the container를 하긴 하지만 fill in the full whole container, but still the particle sizes are really small compared to the total volume of container. 그래서 여기는 파티클 다 모아보면 파티클 사이즈는 요만하단 말이야. So this is really tiny compared to the size of container. Okay? So these particles usually molecules or atoms. 왜냐면 ionic compound, 소금 생각해봐, NaCl. NaCl gas 이런 건 불가능하겠죠. Water vapor, molecule이죠. Nitrogen gas, N2, molecule이지. Oxygen gas, O2, molecule이죠. 또 noble gas, helium gas, neon gas, they are atoms. 그래서 가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room temperature 기준으로는 molecule or atoms예요. They typically occupy a volume that is about 1,000 times greater than the volume occupied by an equal number of particles in the liquid or solid state. 그러니까 liquid solid에서 얘네를 가스로 만들면 예를 들면 얼음 아이스하고 water vapor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볼륨은 당연히 커질 텐데 가스가 되면서 it's about 1,000 times다. 물론 이건 매러마다 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1,000 times 커지는지 or 800 times 커지는지 이런 건 다 difference가 있을 거야. 맞지? Thus molecules of gases are much farther apart.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it's gonna occupy a really large volume. The molecules of liquids are solids. Most of the volumes occupied by gas is empty space. 그죠? Because they're really far apart, they're really distant. So between particles, among particles, they're all empty space. They are really spacious, right? Which is the reason that gases have lower density. So it has the lowest density, right? In 3 phases. And yeah, liquid보다 solid보다 당연히 density 작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This also explains the fact that gases are easily compressed. 우리 뭐야? solid나 liquid은 내가 눌러도 볼륨이 안 바뀌어. 근데 gas는 when you push it, when you compress it, its volume decreases, right? Why? Because they have rooms between them. 그럼 우리가 누르면 얘네가 좀 더 closer해지니까 volume significantly decreases. But for the solids and liquids, they're already packed together, so their volume cannot decrease actually. I mean, their volume little decreases, but it's really little, right? 그래서 gas는 볼륨이 잘 바뀌죠. Now, collisions between gas particles and between particles, between gas particles and between particles in container. 그렇죠? gas particle 사이에 또 collision이 있고요. 또 gas particle하고 container, walls of the container 사이에도 collision을 할 거야. 그럴 때 elastic collision이래요. elastic. 혹시 피직스에서 이걸 먼저 들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elastic, 그럼 elasticity? 고무줄이요? 막 이러는데 그거는 그거 좀 다른 뜻이야. 여기서 elastic collision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고요. collision을 했는데 when they collide and then bounce, right? And their kinetic energy is conserved. 사실은 이거는 완벽히 똑같은 말은 아닌데, okay. What if I say like when they collide and when they bounce, their speeds are equal. Like before the collision, after the collision. 사실 내가 지금 말한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스피드는 좀 바뀔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얘 스피드 5, 얘 스피드 3야. 근데 컬리전 했어? 근데 바운스 했는데 얘도 스피드가 4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스피드 5, 얘가 스피드 3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energy of motion, kinetic energy 전체는 conservation 하지만 each particle 하나하나의 스피드는 conservation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네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라고 내가 speed conservation하고 얘기를 했어. Which is not true. 근데 이제 차 사고가 났어. car accident.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더라?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빵 부딪히고 바운스를 하지만 약간 이렇게 되지. 약간. 그러면 엄청 빠른 스피드로 왔는데 약간 이렇게 바운스하면 그리고 멈추잖아. 금방. 그럼 kinetic energy 다 루즈한 거 아니에요? 스피드가 엄청 느려져서 제로로 드랍하니까. 그래서 kinetic energy는 lost 되고요. 어떻게 에너지가 lost 된 거지? Due to the heat, due to the friction forces above the street, upon the street. 그리고 부딪힐 때 걔네가 이제 차 망가지는
이제 그런 걸로 에너지가 트랜스퍼 된 거잖아. Hi everyone, welcome to Kyoda's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자, 우리 드디어 Chapter 11, Gases 내용 살펴볼 건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Hot Air Balloon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도 지금 뭐야? 그치, 다 가스랑 상관이 있는 픽처입니다. 자, 우리 내용 보겠습니다. Gases and Pressure. 자, 우리가 가스라고 하면 pressure를 안 배울 수가 없지. 그치? 여기 지금 air가 있고 또 air pressure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막 1 atm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오늘 가스 시간에서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llision을 해서 collision 때문에 they exert a pressure. 그치? gas particle이 collide를 하니까 they make a pressure. And gas molecules exert pressure on any surface with which they collide. The pressure exerted by gas depends on volume and temperature and the number of molecules present. 자, 이렇게 pressure는 그냥 solely, pressure는 constant이야. 그건 아니지. 우리가 heat up 하면 또 pressure 달라질 거고 또 컨테이너 볼륨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또 amount of gas present, 그쵸? amount of gas가 더 많으면 1 mole, 2 mole, 3 mole, more number of molecules 있으면 more pressure because they collide more frequently.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얘네들이 다 서로 interrelated 되어 있는 variable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볼 거고요. pressure, 우리가 P라고 쓰는데 pressure라는 건 뭘까? pressure는 force기는 해요. 근데 it's not just force, force per unit area. 물론 area라는 게 centimeter squared or meter squared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inch squared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unit area on a surface. 자, 요거를 우리가 pressu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force라도 area가 작으면 pressure 커질 거고요. 그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니까 area of contact 보이나? 숫자가 325 centimeter squared 여기는 13 centimeter squared 와, 이거 진짜 토우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더 완전 이렇게 작게 6.5 cm squared. 자, 이런 식으로 area of contact가 작아지면 점점점 pressure가 커지는 거죠. 그냥 force라는 건 결국 지금 이 발레리나의 weight랑 상관이 있어. 그래서 그 같은 force인데 divided by area of contact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pressure가 달라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definition이긴 한데 SI unit for the force, SI Newton. 근데 force는 여러분 피직스 하는 사람도 있으면 force는 이렇게 쓰거든요. mass in kilograms. 이건 뭐냐면 acceleration. 그러니까 meter per second가 velocity지. 근데 meter per second, how velocity changes in 1 second. 그게 acceleration이야. 그래서 meter per second squared. 요거를 뉴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force divided by 또 area야. 그지? force divided by are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pressure 찾는데 anyways. So Newton is the force that will increase the speed of 1 kilogram mass 여기 있죠? by 1 meter per second. 이거 1 meter per second squared네요. 그치? 그러니까 1 meter per second씩의 스피드를 increase 할 수 있는 each second마다. 그러니까 결국 this per second 만큼 스피드가 계속 빨라지게 force를 주는 거. 그거를 뭐 뉴턴이라 부른다. 라는 physics definition인데요. 뭐 요거는 사실 그렇게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nit of force는 그냥 뉴턴이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우리가 unit of pressure에서는 뉴턴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conceptually 자, 이렇게 해서 derive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잠깐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air야. 아니, air가 아니라 earth야. 그리고 이 earth를 surrounding 하는 air가 있는 거지. 또는 atmosphere가 있는 거지. So the atmosphere is the shell of air surrounding earth. 우리가 살고 있는 air layer가 있죠. 그걸 atmosphere라고 할게. So it exerts pressures. The atmosphere contains about 78% of nitrogen and 21% of oxygen. 이건 지금 되게 approximate 쓴 거라서 여러분이 exact하게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nitrogen, oxygen, they are major component of the air. 이 정도 여러분이 common sense로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some other gases는 굉장히 조금씩 들어있어요. including argon 또는 carbon dioxide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다. Atmosphere pressure is the sum of the individual pressure of the various gases in the atmosphere.
그게 무슨 말이야? 결국 에어 프레셔라는 거는 가스 파티클이 서로 이렇게 컬리전 하면서 우리를 또는 everywhere 또 서로 가스 몰레큘끼리 서로를 때리는 force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챕터에서도 뭐 1ATM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뭐냐면 뭐 이렇게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나이트로젠 가스도 이 속에서 프레셔를 만들어 by collision. 근데 나이트로젠만 만들까? 아니죠. 옥시전도 만들겠지. 옥시전도 프레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네들이 때리는 프레셔를 다 더한 sum, combination이 1ATM 또는 atmospheric pressure라고 불러요. 우리가 1ATM이라는 건 that's where we live. 근데 산 높이 가면은 또 이제 위로 sky above 가면 갈수록 atmospheric pressure의 numerical value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essure of nitrogen, oxygen 그리고 뭐 some other gases, etc. 뭐가 더 있겠지만 어차피 major는 nitrogen하고 oxygen gas pressure다. Alright? 자, 이렇게 생긴 equipment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barometer라 불러요.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barometer는 this is device used to measure the atmospheric pressure.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r pressure를 measure하는 equipment입니다. The first type of barometer was introduced by Evangelista Torricelli during the early 1600s. 이제 이탈리안 사람인데 토르첼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쌤이 이걸 수업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이름이 멋있대. 그래서 뭐 아이를 낳으면 토르첼리라고. 자, 오케이, whatever. 자,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멋있나? 잘 모르겠는데 뭐 멋있어요. 자, 토르첼리 sealed a long glass tube at one end.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되게 long glass tube인데 여기는 이제 closed 돼 있는 거고요. 이쪽은 open 돼 있는 거야. 지금은 이게 upside down 한 거거든. 그럼 원래 테스트 튜브가 되게 길게 지금 되게 길잖아요. 이게 거의 1m long이에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original condition은 위에가 open 돼 있고 그다음 밑에가 이렇게 closed 된 원래 이런 컨디션이었겠죠. 그렇지? 여기다가 completely 완전 끝까지 to the rim까지 다 mercury를 가득 채워요. 처음에 일단 mercury liquid잖아. So holding the open end with his thumb, he inverted the tube into a dish of mercury. 이를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엎은 거야. 그리고 여기도 다 mercury인 상태였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he inverted the tube into a dish of mercury without allowing any air to enter the tube. 이제 에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잘 클로즈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지금 이 튜브는 이 바닥에 닿은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제 다 리퀴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야. 그렇죠? 이제 얘가 완전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게, 완전 바닥에 닿지도 않게 뭐 손으로 잡고 있던 클램프 같은 걸로 고정을 했겠죠. 이 튜브의 그 포지션을. He inverted the tube into a dish of mercury without allowing any air. 에어가 들어간 것도 아니야. When you remove his thumb, 이 속에 있었던 덤을 뺐어. The mercury column in the tube dropped to a height of about 30 inches. 근데 이제 그게 대충 760mm. 어디서부터? 이 sea level. 여기 surface부터 봤을 때 이만큼이 76cm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원래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알아서 자기가 좀 내려간 거야. Regardless of how many times of, 그러니까 no matter how many times he tried this, 항상 똑같이 이 surface부터 76cm가 무조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nearly vacuum.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mercury 있었는데 mercury가 다운했고 에어는 안 들어갔으니까. 왜 이럴까? The space above the mercury in the tube of a barometer is nearly a vacuum. 거의 vacuum이다. The mercury in the tube pushes downward. 지금 여기는 mercury가 이렇게 downward 누르고 있어요. Because of gravitational force. 그지? gravity 있으니까. 근데 완전 쏟아지지도 않잖아. 그지? The column of mercury in the tube is stopped from falling beyond a certain point because the atmosphere exerts a pressure on the surface of the mercury outside the tube.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에어 프레셔가 누르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가 뭔가 force가 힘이 밸런스 됐을 때 mercury가 더 이상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고 싶은데 옆에서 에어가 누르니까. 그치? 여기서 에어 모레큘들이 collision 하면서 누르고 있는 force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얘들아. force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force를 막 누를 거 아니야. 우리 스킨을. 그죠? 그래서 그 force가 이 mercury 바가 누르고 있는 force랑 같이 balance out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지금 줌인서 Hi everyone, welcome to Kelda's Mastering High School Chemistry. 자, 우리 드디어 Chapter 12 Solution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Solutions를 배울 때, 자, 여러분이 이런 term, 우리 굉장히 예전에, Chapter 1인가요? 되게 예전에 Classification of Matter 할 때 이런 term을 배웠어요. There's a mixture and homogeneous mixture and heterogeneous mixture. 이 두 가지를 배웠어. 그죠? 근데 그 mixture에서 homogeneous가 뭐더라? 굉장히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evenly distributed, well dissolved, or uniform, 되게 잘 섞여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salt water, sugar water, 잘 뭔가 dissolve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solution or homogeneous mixture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solution이라고 부르는 거는 homogeneous mixture하고 같은 말이야. 근데 mixture에는 homogeneous만 있는 게 아니지. heterogeneous도 있어요. 어쨌든 solution은 homogeneous mixture하고 같은 말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suppose a sugar cube is dropped into a glass of water. You know from experience that the sugar will dissolve, right? Sugar is described as soluble in water. 자, 우리가 solid가 물에 잘 녹아요 라고 하는 거는 soluble 하다고 얘기를 해. soluble. 그래서 얘는 capable of being dissolved를 뜻합니다. As it dissolves, sugar lump gradually disappears as sugar. Sugar molecules leave the surface of the crystals and mix with water molecules. 그죠? sugar lump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it's dissolving, it's mixing with water. And eventually all the sugar molecules become uniformly distributed among the water molecules. 그럼 이제 우리 눈에는 disappear한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is indicated by the equally sweet taste of any part of the mixture.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든 완전히 same concentration throughout the sugar water. They all have same taste, same sweetness level을 가지고 있겠죠. If they are completely uniform, right? And then all visible traces of the solid sugar are gone. Such a mixture is called a solution, right? And the solution is a homogeneous mixture of two or more substances. 꼭 두 가지의 필요 없고요. You can put more than two, right? 더 여러 개 섞을 수도 있죠. Uniformly dispersed throughout a single phase. 이런 거를 우리가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림 보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소금물, salt water가 있어요. Salt water as an example of a homogeneous mixture. Ions and water molecules are in a random arrangement. 여기 완전 이렇게 잘 섞여 있는. 물론 소금물을 우리가 눈으로 알아보기 힘들겠죠. colorless긴 한데 소금물 말고도 sugar water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colorless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이건 뭐냐면 milk야. Is milk homo or heterogeneous? 이거를 쌤이 챕터 1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milk는 우리 친구들이 is it homogeneous or heterogeneous라고 하면은 다 다르게 answer해. 어떤 친구들은 is it homo, 어떤 친구들이 is it heter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정답은 heterogeneous mixture예요. milk는. 정답은. 근데 쌤 막 정말 mud plus water처럼 막 뭐가 settle down하고 이런 건 없는데요. 그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 well dispersed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만 마이크로스코프 이런 걸로 봤을 때 완벽한 유니폼은 아니야. 완벽하게 evenly distributed는 아니야. 근데 evenly distributed처럼 보여. 근데 유니폼은 아니야. 그래서 homogeneous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in fact heterogeneous야. 이런 게 좀 애매하잖아. 그지? 요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데요. 사실은 콜로이드라 불러요. 오케이,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그치만 어쨌든 콜로이드라는 좀 스페셜한 컨디션이지만 히레로지니어스이기는 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둘게요. 오케이? 자, in a solution, atoms, molecules, or ions are thoroughly mixed, resulting in a mixture that has the same composition properties throughout. 그죠? Same composition, 그 same concentration, 완전히 동일한 composition들을 갖고 이제 쭉 이제 완전 잘 섞이는 거잖아. And the simplest type of solution, such as sugar water solution, the particles of one substance are randomly mixed with the particles of another substance. 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solvent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sugar water solution이다. 그럼 뭐예요? water를 solvent라 불러. The dissolving medium. 그지? The liquid that dissolves solid. 그거를 우리가
solvent라고 할 거야. 그럼 거기서 the substance dissolved. sugar water면 sugar죠. 그거를 solute라고 부를 거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solvent, solute. 오케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케미스트리에서 거의 항상 솔루션이 무조건 물에 녹이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렇지만 물에 녹이는 솔루션이 많잖아. 그지? aqueous solu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water가 solvent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다른 solid, 뭐 NaCl, MgCO2, KCl 뭐 이런 것들이 solute인 경우가 되게 많겠죠. 오케이? 그래서 solute는 보통은 solid, solvent는 보통은 water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the solute is generally designated as the component of a solution that is of lesser quantity. 당연히 우리가 설탕물이야. 그럼 뭐가 많겠어요? 워터가 많고 설탕이 더 조금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ethanol and water. 에테인올이 뭐냐면 알코올이죠. 알코올인데 술, 리quor 안에 에테인올 들어있고요. 아니면 우리 그 주사 맞으면 소독 그 뭐라 그러죠? 알코올 스왑, 에테인올 스왑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그지? 그것도 에테인올이죠. 그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약간 소독 목적, 그런 메디컬 뭐 이런 것들도 에테인올 100%는 아니야. 걔도 솔루션인데 에테인올이 좀 더 많고요. 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리quor에는 에테인올이 워터보다 많진 않아. 워터가 더 많아요. Normally. 자, 볼게. And the ethanol water solution, ethanol is the solute and water solvent. 에테인올이 solute다. 왜? lesser amount니까 워터는 solvent다.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치만 occasionally these terms have little meaning. For example, in a 50% solution, 50%짜리가 있어. 그러면 에테인이랑 워터가 50-50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solvent이야? 에테인올도 리퀴드, 워터도 리퀴드인데 이러면 좀 애매하죠. 자, 이렇게 좀 어차피 애매한 경우들은 있어요. 자, it would be difficult and unnecessary to say which is a solvent, 그죠? And which is a solute. 이런 거를 뭐 별로 이렇게 누가 solvent이야, solute야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에테인올을 70%이지, 워터 30%밖에 믹스를 안 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에테인올이 solvent이에요. 그러니까 워터가 무조건 solvent가 되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근데 이제 무조건 solvent는 아니지만 워터가 solvent인 경우를 우리가 많이 cover한다는 겁니다. In high school chemistry. 오케이? Next. 자, 이거는 copper chloride. 뭐 CuCl2가 dissolution한 water, 이게 water고요. 이제 이게 사이즈가 큰 게 Cl-anion, 사이즈가 조그만 거 요거. brown spheres. 쟤네가 Cu2 plus copper cations 이라고 이제 보여줬어요. 여기서 Cu2 plus 아이온이 블루 컬러거든요. 물 속에서. 그래서 bluish한 이런 솔루션이죠. 그죠? 이런 solution that dissolve solute particles are so small that they cannot be seen. 안 보이지 뭐. 당연한 거죠. 솔루션인데. The women mixed with the solvent indefinitely as long as existing conditions remain unchanged. If the solutions are poured through filter paper. filter paper 우리가 이렇게 펀넬이 있고요. 플라스크 있어. 여기다 필터 페이퍼를 깔았어. 그리고 이 솔루션을 이렇게 쌤이 pour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CuCl2도 같이 지나가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 이 페이퍼, 필터 페이퍼가 완벽한 정말 컴플릿, 막 글라스 같은 게 아니잖아요. 페이퍼잖아. 그지? 그래서 페이퍼에도 약간 포어가 있어요. 그 포어를 통과해서 워터가 지나가는 거야. 그럼 워터만 지나가니 아니라는 거예요. Both the solute and solvent will pass. 그지? 우리가 예전에 이제 reaction types 할 때 precipitate를 배웠어. precipitate는 안 녹은 거니까 filter paper 위에 collection이 돼요. 근데 이제 소금물, 설탕물이야. 그럼 걔네는 dissolve 돼 있는데요. 걔네는 다 well dispersed and very small particles are like separated. 이제 아이온 상태로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죠? sugar는 물론 아이온은 없어요. molecule이긴 한데. anyways. 그래서 small molecule일 수도 있고 아이온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도 같이 pass through the paper가 되기 때문에 they can be collected on the filter paper 라는 거예요. The solute particle dimensions are those of atoms, molecules, and ions. 그러니까 지금 쌤이 말한 것처럼 아tom 레벨일 수도 있고, molecule, ion, 뭐가 됐든 얘네들의 dimension은 which range from about this nanometer in diameter.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어쨌든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그것들이 그 pore,
이제 페이퍼 4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